좋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 공매도 이슈가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일요일날 이야기가 나왔죠.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죠. 자, 네 번째 공매도가 전면 금지한다를 일요일날 예컨대 살살살살 이야기가 나오다가 했으면 오늘 같은 파급력이 없었겠지만 갑자기 쉬는 날 일요일날 정면적으로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월요일날 오늘 폭등 아닌 폭등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이고요. 정부가 초강수로 뒀다. 이 배경은 총선을 앞두고서 나온 어떤 정치적 이슈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은 편입니다. 내년 3분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한 번 있었으면 이때 당시 뭐 그리스인들이 ATM, CD기에 줄을 서서 돈 찾아가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코로나 위기 때도 일시적이나마 공매도를 금지했었고 지금 그리고 11월 6일 공매도 관련 전면 금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네 번의 이슈가 있었죠. 두 본부님들께서는 이 네 번의 공매도 금지가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었는지 혹시 뭐 좀 기억이 남는 게 있으시면. 혹시 제일 먼저가 2008년인데 2008년이 기억이 나시죠? 네. 나죠. 그때 당시는 좀 한 발짝 빨리 들어갔어요. 왜요? 왜 보세요? 왜? 모르겠어요. 무슨 일. 네. 그때 당시에 그 10월 30일까지 하락이 나왔거든요, 시장이. 하락이 나왔는데 10월 1일 날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실시가 됐어요. 실시가 돼가지고 이게 2009년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이 됐는데 10월 1일 날 공매도 전면 금지 실시한 날에 지수가 포인트가 얼마였냐면 1439포인트예요. 그런데 공매도가 끝난 5월 3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395포인트. 밀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빨리 한 거죠.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로 인한 지수 상승 효과는 2008년도에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타이밍이 이거 맞추기 쉽지 않은데 타이밍이 어찌 보면 조금 빨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반등의 네. 기간은 대충 얼마 정도 됐었나요, 당시에? 이때 당시에 기간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네. 요게 기간이 2008년도 이제 자리 잡고 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럽니까? L자형으로 옆으로 좀 길었거든요. 네네. 1000포인트 부근에서 바닥 따진 기간이 좀 길었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차트는 좀 그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여기 좀 기는 시간이 좀 길었었기 때문에 조금 생각만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 요거 좀 말씀드리면서 좀 차트 좀 같이 볼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899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왔던 국면인데 차트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이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자, 제가 박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부터 이제 요 구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화면이 공매도를 실시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최저가 900포인트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옆으로 기다가 네. 이제 3월 달부터 조금씩 주가가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매도 어찌 보면은 공매도로 해서 바닥을 잡고 이제 플러스는 나진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은 조금 그러니까 저렴할 바로 텐데 틀리진 않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공매도 그것도 또 공매도 금지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탄력도가 바로 붙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시네요. 그죠. 조금 빨리 나왔죠. 이게 공매도라는 것이 공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바닥이 아니라 공매도까지 나오는 어떤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바닥을,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부분들, 경제력을 좀 막기 위한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서 최종적으로 이제 숫자가 돼야 되는데 그 숫자와 변동성을 막기 위한 게 저는 공매도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빨리 나왔고, 아시다시피 이때 당시 오바마 같은 경우도 2008년 11월 달 이후에 어떤 그 기업들 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공격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 한 타임 빨리 나왔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011년도 8월 10일부터 이제 2011년도 11월 9일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요게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입니다. 언제냐면은 미국의 신용등 하향 조정 요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요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요때 당시가 이제 그 2011년 8월 10일부터 그리고 11월 9일까지 요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가 유럽 재정위기 때 아닌가요? 유럽 재정위기는 그리스 사태에서 2013 요 뒤 그런가? 나오고 난 뒤에 그 시기는 비슷해요. 시기는 비슷한데 유럽 재정이 그러니까 그리스 부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요때 당시 상당히 급락을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인데 요 구간 같은 경우도 8월 10일쯤 돼가지고 공매도 금지를 실시를 했었고 요 구간입니다. 여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11월 9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806포인트에서 이제 1907포인트 정도기 때문에 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미미하죠. 지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인은 공매도 금지 사례가 나왔던 구간, 과거를 보더라도 빠르게 뭐 V자 급반등이 나와서 뭐 드라마틱한 시장 반격보다는 좀 텀을 주면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 오르긴 올랐으나 이게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는 모른다. 낙폭 과대에 의한 자율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근데 말씀이신데. 그게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낙폭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하락의 성격이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나 어떤 금융 위기라든지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리만 사태 발생되고 나서 아시겠지만은 그 MBS나 이런 것들이 어떤 사태가 발생되면서 이것들이 빠르게 회수가 되거나 빠르게 이렇게 정상적인 채권을 하거나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유동성으로 이렇게 막기 위한 부분들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보게 되면은 하락을 이렇게 나고 난 다음에 L자를 기는 거 상당히 많은 거죠. 그리고 V자 반등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조정 국면일 때 그런 부분들이고 코로나 때 이례적으로 이제 보시면 말씀하신 것은 V자 반등이 나온 거죠. 그때 당시에. 코로나 때 같은 경우도 3월 17일 날 이때는 타이밍이 제일 좋았어요. 네. 3월 17일 날. 네. 1672포인트 요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2021년도 5월 23일까지 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수가 3,140포인트거든요. 여기 5월달까지 하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뭐 두 번은 L자. 그러나 금융위기 때는 밑으로 빠지는 곡선이 심하게 빠졌다가 그쵸. V자를 쏜 건 사실이고 네. 어찌됐든 전면 금지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근래로 봤을 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인정해야죠. 인정한다. 해야죠. 또 보는 또 우리 김보는 또 네. 의견 있으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했던지 간에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혹은 구독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주식을 했으면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에서 모두 공매도 금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10월 달도 이렇게 빠졌는데 예. 11월 달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유와 어찌 됐든 그게 공매도가 됐든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되었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었든 뭐 경기 지표에 따른 뭐 금리 발언 때문에 그랬든 만약 여기서 더 빠지면 우리가 또 가장 싫어하는 신용 반대 매매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고 시장의 하락을 멈춰주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 그러한 트릭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 자, 그럼 두 분 다 정치적 이슈를 배제하고 어찌됐든 공매도 금지를 한 것은 시장 입장에서 다행이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행이다. 네. 일단은 추가락을 만든다라는 조치를 보게 되면 뭐 말씀하셨듯이 색깔 떠나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공매도라는 것이 시장이 하락을 해야 수익이라는 포지션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라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포지션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악재가 가장 큰 악재가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인데 최근에 빌 에크먼이 10월 24일 기사를 한번 참고보게 되면은 그 쇼포지션 청산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금리 동결 가능성,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의 분위기가 솔솔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럼 더 이상 금리가 상승하지 않겠네?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상승한 포지션을 가지 않겠네? 숏포지션을 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국채금리가 상승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들이고 그쪽으로 포지션을 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감소가 되는 것들이죠. 좀 아쉽네요. 빌 에크먼의 기사 정도 하나 좀 자료 준비하셨으면 그거요? 더 프로그램이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자 어쨌든 저는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와 지금이 다른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코스닥 급등 사이드카 발동이 됐는데 공매도 금지 전격 발표와 함께 제가 밑에 코스닥 사이드카 대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해놨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이버 찾아보시면 더 아실 수가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 상승이 나와서 상승 브레이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6월 이후에 이제 처음 나타난 사이드카 발동인데
이것은 일단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매도 금지라는 것을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효과가 시장에 먹히면서 사이드카 발동까지 간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남들이 놓치던 부분을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조용히 속보가 하나 같이 나왔어요. 일요일 날이에요.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11월 5일 오후 5시 31분에 나왔는데 금융위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뭔 말입니까? 시장 조성자는 누구고 유동성 공급자는 누구예요? 기관과 외국인 아닙니까? 자, 이렇게 까놓고 말씀을 드려보죠. 공매도 금지한다는 허울 좋은 어떤 명목을 던진 건 좋으나 그러면서 속보를 조용히 이렇게 한 줄 정도로 내보낸다는 거 좀 의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무차입 공매도 같이 니들만 쓸 수 있는 거 풀어달라. 공평하게 해달라. 담보 비율 니들과 똑같이 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무차입 공매도가 가장 큰 문제이고 무차입 공매도를 몇 번씩이나 걸렸었어요. 대책은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 공매도가 문제다가 나왔지만 또 금감원에서 금감원장님께서 처음 1년 5개월 전에 외쳤던 것이 공매도 고쳐 나가겠다라고 밝히셨는데 1년 반 동안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슈를 딱 던지는 것인데 지켜봐야겠죠. 계속해서 불합리한 이런 구조들을 고쳐 나가는지 여부 정부가 전면적으로 새 신안을 밝히면서 과연 주식시장에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 줄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어찌됐든 시장 어려운 구간에 이런 이슈는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좋은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자, 두 이렇게 빨리 번째 끝나나요? 네? 이렇게 빨리 끝나나요? 더 하고 싶으신 말 있으세요? 다 했어요? 아니, 말씀 아니. 주시면. 네. 우리가 공매도 이렇게 이제 실시를 해가지고 주식 네네네. 그 지수가 방어된 건 좋다. 음. 그거는 끝났고, 그러면 이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이게 시장이 계속 갈 건가? 아니면 단계 끝날 건가? 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그거 하라고 넘어가라 그래, 왜? 그래서, 그리고 뭐지? 아니, 유튜브. 의견 주세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알았어, 오케이. 반발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일단은, 그러니까, 쇼 커버링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수가 하락을 해야, 종목이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는 어떤 기법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못하니까 그 자금을 빼서 당연히 쇼 커버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쇼 커버링 하게 될 그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종목도 가긴 했지만은 2차 그거는 전지가 이제 그거 업종을 선택하시려고? 그거 업종- 제가 뒤로 빼놨어요. 업종 말고 시장. 이거 시장에서만 얘기하시면 돼요. 종목씩 미리 지금 종목 얘기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리 2차 얘기하면 전지들이 안 많이 돼요. 올랐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숏이 가능한 이제 섹터리 될까요? 이게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던 2차 전지도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그럼 2차 전지가 단기간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다 매수가 쇼커버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제한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계속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되면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헤지 펀드들이 쇼 포지션 쪽으로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금 여유가 있다라면은 새롭게 자금이 투입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만약에 자금이 없다라면은 기존에 매수해 하겠다 롱 포지션 만약에 여기서 자금을 빼서 쇼 포지션 온 거라면은 이 효과가 단기간에 끝이 났을까 하는 고민도 우리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매도가 끝이 났으니까 공매도가 공매도 금지가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간다가 아니라 이 공매도의 성격을 보고 자금의 성격을 보고 짧게 간다, 길게 간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좀 해주고 그래도 우리가 해야 의미가 있다. 그 판단은 내일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 그 말은 일단 결론부터 이렇게 그러면 저는 한 2,600포인트까지는 간다라고 봐요. 지수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고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민할 것 같아요.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해서. 2,600까지 갔다가 그 단기적으로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공매도 효과는 단발적으로 끝이 날 거다. 그죠. 이 말씀이신 거죠. 좋아요. 김보는 저는 너무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환호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공매도 이야기만 너무 하는데 메이저들이 쇼스 칠 방법은 있습니다. 파생 시장으로 가면 됩니다.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고 주식 선물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하락 배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매도만 있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방법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시장의 변동성은 출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결국 가장 빠르게 반등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계속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는 논외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기업이 좋고 나쁘고와 주가를 지금 사고 지금 팔고 이거는 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차 전지 기업 누구나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여기서 사고 파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치에서 너무 치열하게 고민하실 것보다도 일단은 숫자를 보고 조금 안전하게 쫓아갈 수 있는 쪽을 먼저 쫓아가시는 게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안티를 회피하고자 하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몰래 옆길로 새어나가는 여우스러운 모습이었고요. 뭐 어찌됐든 2차 전지는 누구나 어찌됐든 힘들었던 구간에서 첫 반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숨통은 트셨을 것이다.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겠죠. 비단 내일부터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쪽 의견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구독하고 계신 의견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덧붙이고요.